김선아 씨, 정여원 씨, 김윤철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세 분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19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이름의 김삼순 주역분들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아, 오늘 감회가 너무 새로우실 것 같아요. 김선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 전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삼순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여원 씨. 네, 안녕하세요. 19년 전에 유해진으로 인사드렸었던 정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19년 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 연출을 맡았던 김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참 희한하죠. 19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말로 들으면 되게 오랜 시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19년 전 내가 내 이름은 김삼순 볼 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라는 생각 할 것 같고,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일단 본격적인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근황 토크부터 좀 드려볼게요. 우리 김선아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저는 작년에 가면의 여왕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이제 좀 쉬면서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 4월 말 5월 정도에 감독님께서 이제 김삼순 리마스터링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놀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을 위해서 사실 어제 밤에도 제가 살짝 복습을 했었는데. 복습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기억이 이제는 조금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작품들을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봐야겠다 싶어서 삼순이 공부를 며칠 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재밌어요. 재밌죠? 네. 너무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말이 길죠? 아니요, 좋아요. 네. 삼순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자, 그리고 우리의 유희진, 정여원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전에 졸업이라는 작품을 이제 막 끝내고 쉬고 있던 중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리마스터 버전으로 나온다고. 뉴클래식 프로젝트 한다. 네. 네, 근데 이게 전조 증상이 좀 있었던 게, 인스타그램에 그런 피드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짤들이. 그래서, 요즘에 왜 이게 이렇게 내 눈에 자꾸 보이지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참 푸릇푸릇했었구나, 막 이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을 무렵, 전화가 와서 너무 반가웠죠. 네. 그쵸. 정말 네. 추억이 막 새록새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를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저를 미니 시리즈에 제가 처음 입문하게 된 작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처음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네. 자, 보고 싶은 마음. 예, 오늘 이 아마 앞에 함께하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고요. 김윤철 감독님, 이 뉴클래식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처음에는 왜? 라고 제가 반문했었고요.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해서 이게 20, 30대들이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봤습니다. 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고요. 이게 과연 16부작 원작의 어떤 아우라를 살릴 수 있을까? 8부작으로? 그런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더 컸고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이제 동료나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꼭 하라고. 네. 8부작으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다 1.5배속으로 본다. 16부작을 언제 보니? 8부작으로 속도감 있게
재편집하면 지금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주변 분들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맙네요. 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시작합니다. 자, 새롭게 다시 쓰게 된 내 이름은 김삼순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K스포츠 금빈나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분 배우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이 김삼순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이 두 분께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일 것 같아요. 김선호 씨에게는 이 작품으로 대상을 받으셨고 사실 정려호 씨는 이 작품으로 또 배우로서 많이 인정도 받으시고 전 여친의 대명사라는 그 수식을 더 얻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작품으로 남았는지에 좀 궁금하고 어찌됐건 이게 리마스터링 된 작품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과연 이 작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작품인지, 김선아 씨. 그냥 김삼순 하면 김선아 이렇게 이제 이꼴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를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숫자로 19년 탁 이렇게 박아주시니까 와 이게 이렇게 지났나? 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사실 그만큼 흐르는 걸 잘 몰랐던 게 늘 항상 곁에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순이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 깊이 아주 오래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그런 캐릭터 또 작품인 것 같고요. 또 리마스터링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을까? 물론 리마스터링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열고 같은 작품으로 이렇게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또 있을까? 정말 대단한 명작에 출연을 했었구나. 그런 또 새삼스럽게 또 생각해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또 리마스터링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삼순이라는 가장 또 사랑하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네. 네. 려원 씨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 저한테 삼순이라는 작품은 약간 동화줄 같은, 네, 그 기나긴 터널의 빛 같은 작품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침 드라마로 이제 배우로 데뷔를 해서 시트콤도 하고 이제 베스트 극장, 추석 특집극, 이제 뭐 국군 드라마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지만 제가 미니 시리즈를 정말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연이 닿질 않아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 오디션 안 봐 이러고 있을 무렵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냥 제 옷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을 뵀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그냥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신 거네요. 이거 여원 씨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도 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근데 제가 이거 하자고 하면은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냐고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저는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이 대사 좀 읽어봐. 이제 이렇게만 들었었던 터여서 감독님 그럼 제가 여기서 예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저 할래요. 이제 이렇게 돼서 하게 됐는데 정말 진짜 그 뒤로는 다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감독님이 진짜 세상의 빛 같은 그런. 뒤에서 후광이 비쳤겠네요, 진짜. 네네. 감독님 뒤에서. 그래서 연이 또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그때는 정말 마냥 현장을 신기해하면서 다녔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미니 시리즈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성공한 건데 이 드라마가 또 성공을 하면서 시청률 50%가 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덜컥 겁이 났었는데도 그래도 그때 그 희망으로 여태까지 작품 잘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나온다고 이제 들었을 때 그때의 감성이 요즘 이제
예전에 이걸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너무 이해가 가지만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 감성이 먹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요즘 또 니즈에 맞춰서 편집이 좀 되었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러고 안 뽑아주실 거면서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래요? 이랬던 그 순간 감독님 김삼순 역할과 유희진 역할에 두 분이어야만 했던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예, 좀 아득한데요. 옛날 기억이 와서. 예,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선아 씨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단막극 작품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대본 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아 씨를 떠올렸고요. 선아 씨는 그때 이제 영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S다이어리, 잠복근, 이런. 근데 코미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큰 배우가 됐구나.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선아 씨가 오케이 해줬고요. 정영훈 씨는 프란체스카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만나자고 했죠. 그때 왔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되지 않은, 때묻지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희진과 닮아 있었던 거죠. 예, 그냥, 무형의 이미지로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때가 많이 묻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선아 씨? 지금 순간적으로 김삼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해 주신 게, 이거 보고, 리마스터링 된 작품을 보고 어땠는지. 짧게 두 분 한마디씩. 일단 굉장히 풋풋하더라. 풋풋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런 게 거기 이제 언니가 아파트 파는 게 나왔는데 저 왜 팔았지? 되게 너무 현실적이 된 거지. 이게 사람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그거 안 팔고 하면서 지금까지 놔뒀으면. 정말 그렇죠? 언니 바보야. 정려원 씨.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리마스터링된 버전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 그때 이제 짤로 돌아다닌 것 중에서 삼순이가 그때는 이제 노처녀로 나왔었잖아요. 이제 소개팅하고. 맞아요. 근데 그때가 29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근데 요즘 29살은. 너무 어린 나이죠. 애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암 선고를 받았던 나이가 24살이었던 거죠. 저도 뭣도 몰랐을 나이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둘이서 엄청 치열하게 그 한 남자를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모습이. 네. 그래서 저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되기를. 네. 바로 이제 금방입니다. 내일이에요. 예. 그 한 사람은 풋풋했다, 한 사람은 귀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자님,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한 분 한 분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그 금방 정여원 씨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 그때 이제 삼순이 나이가 30살인데 노처녀 설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혀 달라진 부분이고 결혼 세태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는데 감독님 보시기에 좀 어떠실 것 같은지 또 그 삼순이 직접 연기하신 김선아 씨 소감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현빈 씨가 오시면 좀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지금 공개되면 현빈 씨 캐릭터가 아마 가장 재평가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굉장히 재벌 2세 백마탄 왕자 캐릭터여서 지금으로 치면 약간 벤츠남으로 평가될 것 같은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가장 재밌게 달리는 댓글을 보면 현진원 캐릭터가 벤츠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달린 댓글 그대로 보면 가장 똥차 캐릭터다. 약간 쓰랑꾼이라고 네. 불릴 수 있죠. 예. 그 삼순이의 진짜 그 운명의 남자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세 세번 계속 번이나 만나 그분. 엇갈렸다. 그분. 그 남자였다. 왜 그 남자와 현빈은 자꾸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냐. 그런 그 댓글이 가장 많았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 그 김선아 씨가 진짜 삼순이 입장에서 궁금하고 감독님 입장에서도 궁금하고 뭐 현진원 캐릭터에 대해서 정여원 씨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캐릭터로만 자 감독님 일단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거의 이제 내년이면 20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이게 사실 로코라는 게 드라마라는 게 그때 그 시대상을 참 반영을 하는데 지금은 또 많은 것들이 변해서 아마 그 리마스터링 편집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근데 벤츠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차로 비유를 하자면 안 좋은 차가 지나가고 나서 더 좋은 차를 만났다. 그런 느낌으로 명품 차를 만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작업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야. 제일 염두에 뒀던 지점이 이제 현빈 씨가 연기했던 현진은 캐릭터였습니다. 사실 19년 전의 어떤 그 시대 감각이라고 할까요? 또 지금 20, 30대들이 갖고 있는 세대 감각 이런 걸로 비춰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볼 수 있을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백마탄 왕자라든가 재벌남이라든가 나쁜 남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용어로 이제 통용이 됐었고 그때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걸 용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눈높이에서 보면 제가 봐도 좀 이거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현진은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 화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감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 서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씬 내에서 컷이나 대사를 최대한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 개개인마다 감성이 다르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두렵기도 하고요.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네, 연출자로서 굉장히 솔직하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삼순이 역할을 맡은 김선아 씨는 어떻습니까? 상대 역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24년 버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3번이나 소개팅을 했던 그분이 진짜 나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진원이는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 그 현진원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덜 성숙한, 아주 조금 어린 삼순이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순이는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또 좀 스스럼 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좀 순수하게 다가가는 편인데 현진원도 어떻게 보면 이 유희진과 김삼순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었던 게 굉장히 솔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다만 그 미성숙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좀 불편한 점들이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고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이제 조금 성숙한 입장들에서 보면 그 진원이는 굉장히 좀 어리고 그냥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상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2024년에 삼순이도 진원이를 선택할까요? 아유, 한숨이 너무 깊으셔서. 이게 사랑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좀 귀찮고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캐릭터 자체는 아직까지 미성숙했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유희진도 사실 할 말이 많죠. 네, 지금 왜냐면 유희진 서사만 봐도 이게 억울한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양쪽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인 입장 2024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엄청 그 아픔을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그 변화는 이제 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그 추억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생각에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도 갈등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삼순이 찾아가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잘 보내지 않았을까. 그 삼순이에게 안전하게 잘 바로 덜 싸우고 갈등 없고 축하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왜냐면 내 옆에 다니엘 애니가 있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년들. 나만 바라보고 심지어 내 주치의야.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뭔가 그 예전에 뭔가 헨리가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몰랐지? 감독님 제 주변에는 왜 그랬어요? 그 전 남친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진짜. 아, 정말 솔직한 우리 배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리고 김선아 씨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아 씨께는 이제 앞에 나온 질문이랑 좀 유사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제 국내 드라마 중에 작품명 뒤에 신드롬을 붙일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드라마의 타이틀롤을 맡으셨고, 이 작품 후에는 또 김삼순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좀 아까 마음속 깊이 가장 오래된 친한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20년이 지났지만 이 캐릭터가 아직 자생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감상을 갖고 계신지 조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조금 복잡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좀 김삼순이라는 캐릭터가 그때 아까도 말했지만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뭔가 사회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도적이고 사랑에 솔직하고 그런 면이 되게 멋져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작품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그런 값이 좀 기본값이 됐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제 김삼순이라는 캐릭터가 멋진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그게 본인인 거죠. 그래서 좀 지금의 시청자가 삼순이라는 캐릭터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진짜 김선아 씨에게 뭐 정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를 떨쳐보내야 되는 또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안기는 작품일 텐데, 어떻습니까? 감상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작품. 삼순이, 김삼순. 사실 제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가 저도 30대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른은 뭔가 20대나 10대가 바라봤을 때 굉장히 어른 같았었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삶이 약간 완성돼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시절에는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서른은 약간 어른이고, 근데 지금 또 지나고 보면 서른은 이제 약간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 살짝 했는데, 약간 내 인생의 삶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리허설을 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나고 나니까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 나이를 지나고 그 전, 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조금 보는 관점이 예전이랑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순이가 나오면서 분명히 이 그 서른, 노처녀, 그리고 뭔가 뭐 어떤 그런 틀을 깬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예전에 삼순이를 봤던 이 시점은 굉장히 와, 속 시원해. 내 대신 뭘 해주는 언니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나 같은데 내 친구 같은데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순이를 하고 나서 이 김삼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꼴 뭐 김선아는 삼순이 이게 저한테 사실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건 맞아요.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무거운 장르도 해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저 지금도 여전히 삼순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사실 크게 제가 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게 여기 계신 김윤철 감독님 덕분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에 이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고 한 게 이제 품위 있는 그녀에서 박복자 역할을 맡으면서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삼순이를 접하지 않고 그 지금 흔한 뭐 유튜브나 그런 쇼폼이나 뭐 짤 이런 걸로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순이보다는 박복자라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캐릭터, 좋은 작품을 만날 때 이런 걱정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너무 그래서 또 앞으로의 김선아 씨의 필모가 너무 기대되고 사실 삼순이 안에 김선아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렇게 포텐이 터지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도 대기실에서 혼잣말 하시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삼순인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자 감독님 자 이제 리마스터링된 이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아까 질문하신 기자분 답변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왜라고 반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작품이 소구력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년 전이고 김삼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일과 사랑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강렬한 자아를 갖고 있는 캐릭터는 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값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게 왜 여전히 소구력이 있을까? 호소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편집된 버전들 그리고 이제 16부작을 3번 정도 이제 전 사실 19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제작팀, 편집팀 이제 20, 30대 특히 젊은 층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여전히 김삼순 캐릭터는 매력 있고 재미있고 닮고 싶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부작 끝나고 나서도 제가 느낀 지점은 이 캐릭터가 아직도 왜냐면 일과 사랑이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데 거기서 그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그런 지점에서는 아직도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힘드신 분들에게 이 8부작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떤 마음으로 편집을 하셨는지가 너무 느껴집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꽤 여러 번 해봤는데 가장 정말 기자님들께서 계속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예, 우리가 재미있는 드라마 어제 너 뭐 봤어?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막 동질감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늘 느껴진 것 같아요.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또 추억이 되는데요. 내 이름은 김삼수는 이제 8부작이 됐지만 그걸 또 보면서 야 맞아 나 이때 이랬는데 나 그때나 이랬어. 나 저거 보고 어디 갔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지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선아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 작품으로 이렇게 두 번을 인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일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음에도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아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삶과 사랑에 고민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2024년 버전 김삼순을,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즐겁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려한 씨, 또 처음 접할지도 모르는 우리 MZ세대들에게도 또 한마디 함께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 작품이 제게 소중했었던 이유는 처음이 참 많았던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때는 엄청 여성들이 좀 수동적인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 남자의 일방적인 사랑을 이제 쫓아가는, 근데 신여성의 캐릭터를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 김삼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게 너무 멋있었고, 지금은 그런 캐릭터들이 많지만 거의 시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외국 이제 어를 하는 배우가 자막으로 이렇게 그때 처음 볼 수 있었던 게 저희 드라마가 처음이었어요. 요즘엔 다 자막을 보시잖아요.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한 것들이 같이 이제 생기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요즘이랑 교차가 되면서 만감이 진짜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서 추억 여행도 해보시면서 그러셨으면 좋겠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 감독님. 예, 개인적으로 시리즈물인데 이렇게 리마스터링 감독판을 처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요. 새삼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선아 씨, 여은 씨를 포함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그때 함께 일했던 스태프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유머 코드가 많았잖아요. 지금 봐도 웃긴 빵빵 터지는 유머 코드들이 많아서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감독판 내 이름은 김삼순 2024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말에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시면 추석 연휴에 쫙 몰아서 보시면 너무 즐거우실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오늘 추억여행 함께해서 즐거웠고, 정말 선아 언니도 그렇고 려은 씨도 그렇고 진짜 오랜 시간 함께 봤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참 어쩜 이렇게 그대로신지 너무 좋으네요. 자, 그리고 웨이브 측에서 언론 시사를 지금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기자간담회에만 또 오신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언론 시사의 말미에 공개되었던 미안하다 사랑한다 티저를 오늘 또 기자간담회 후에 또 이곳에서 스크린으로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CT 도영이 부른 OST 눈의 꽃도 우리 기자님들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다시 한번 다시 쓰는 내 이름은 김삼순 2024 기자간담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 김삼순 씨가 마지막 인사를.
네,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한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요즘 세대 분들도 앞으로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잘 부탁드리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길어.